오늘은 저희들이 평소와 달리 이렇게 청와대 녹지원 같지만 청와대 녹지원이 아니고요. 아산에 있는 아주 멋진 고택에서 저희들 현장 토크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하면 현충사 그리고 이순신 장군 묘역이 있는 곳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재밌는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항상 실내에서 하다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야외에서 토크를 하게 됐는데 노 박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인재 자장 기분 짱입니다. 예,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순신 장군 묘역이 여기 아산에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아산으로 모셔가지고 이 아산 지금 현재 이순신 장군 묘역에 묻힌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셨을 때는 자기 의지대로 다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딴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1598년 음력으로 11월 19일 노량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 부하들이 일단 모셔야 되죠. 순천 지금 이락사 있는 거기에다가 일단 거기 감회장 했습니다. 예, 그건 감회장이고 그리고 나서 삼도수군 통제상이니까 통제영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 당시에 통제영은 고금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금도로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거기다가 이렇게 모셨다가 고향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산으로 모시는데 날짜는 기록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1598년 말입니다. 하여튼 연말경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어이 하면서 이제 모셔가지고 아산에 도착한 것이 2월 11일인가 하여튼 아산 금성산 거기에 이제 선조님들과 형님들 모시고 있는 거기에 이제 일단 모셨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까지 어부인께서 생전에 계셨거든요. 근데 어부인께서도 이제 상주방씨 돌아가십니다. 그게 1614년. 그래가지고 이제 합장을 해야 되겠다. 두 분을 같이 모셔야 되겠다. 그런데 그 찍어놓은 데가 있었어요. 명나라하고 이제 연합 수륙 작전을 할 때에 명나라 측사령관 진린이 부하 중에서 이 풍수에 아주 또 밝은 모씨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여기가 명당이다 하고 찍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부 합장 해가지고 모시게 됐거든요. 1614년. 그러니까 돌아가신 연수 기준하면 16년이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0년이 조금 지났지요. 그러면 이제 진린 부하였던 풍수를 잘 보는 사람이 봐놨던 그 땅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고부인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합장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노 박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순신 장군 묘역이 한때 일제시대 때 후손들의 빚 때문에 이게 뭐 경매에 넘어갈 뻔했다. 그런 거를 우리나라의 동아일보인가 누가 사설을 써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위기에서 극복을 했다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좀 생활이 어렵다 보니 저당을 잡혔거든요, 은행에. 그것으로 인해서 경매에 어려움에 처했죠. 그때 동아일보사에서 그걸 공고를 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걸 보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내게 됐고, 그게 모이니까 이제 돈이 쌓여서 그 돈으로 그 빚을 갚아서 위기를 면했어요. 정말 이게 1930년대 같으면은 그 일제시대인데 진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질 뻔했네요. 그렇죠. 제일 어려울 때였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으면은 있는 거 없는 거 금팔찌 무슨 다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신이 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제시대에 만약에 이순신 장군 묘역이 일본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그 많은 일본인들을 싹쓸이를 했는데 정말 웃기게 될 뻔했네요. 웃기게. 큰일 날 뻔했죠. 아산에 또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서는
개바위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이 개바위는 이순신 장군하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노 박사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백의종군 처분을 받으시죠. 그러고 1597년 4월 1일 감옥에 나오면서 남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달려온 것이 아산 선영의 묘에 가서 대성 통곡을 하시죠. 그러다가 고택에 들러서 두루두루 사당을 참배하고, 또 그때 어머니께서 여수에 계셨는데 아들을 만나러 배를 타고 올라오시죠. 어머님이 올라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순신 장군이 그 개바위 선착장 있는 태포라는 곳이 있죠. 이곳으로 어머니를 맞이하러 4월 11일에 나가십니다. 근데 4월 11일 날 그날은 어머니께서 태안 안흥량 바닷가에 배 안에 계셨는데 이때 어머니께서 사망을 하십니다. 그것도 모른 채 이순신은 4월 13일 외가 쪽에 변존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변존서의 집에서 종 순하로부터 모친이 사망하셨다는 부음을 듣습니다. 살아서 오실 줄 알았던 어머님이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오신 거죠. 그걸 접한 이순신은 달려나가서 하늘의 해조차 캄캄해 보인다. 스스로 비통함을 토로하면서 어머니 시신을 개바위에서 맞이하고 그 시신을 이제 고택까지 소나기가 퍼붓는 와중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는 어머님을 영접할 생각으로 갔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모신 거군요. 그렇죠. 예. 아, 모르셨구나.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참 슬프겠다. 예. 예.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한양에 옥에 갇혔다가 예. 백의종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어머님 돌아가셔서 개바에서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계셨던 게 아니라 백의종군을 계속 쭉 해서 남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백의종군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세계정은 루트가 일단 감옥에서 나오는 거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물론 모르고 감옥에서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이제 그 당시 의금부, 지금 교보생명 자리 근방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백의종군을 해라. 이순신이 사실은 북한에 근무할 때도 백의종군 한번 하기는 했어요. 일생에 2번 백의종군인데, 이 2번째 백의종군인데,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동원수 권율휘하에서 지위를 받아라. 백의종군의 조건이. 그 당시 권율이 이제 초계, 지금 이제 합천이지요.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로가 뻔하지요. 수원, 평택, 오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중에 뭐 아산에 둘러가지고 이제 어머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양반가는 보통 장례를 한 최소한 3개월, 지금처럼 3일장이 아니고 3개월 장을 치렀는데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의금부 도사가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는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시신만 영접했지 장례를 완전히 치르지 못한 채로 남행을 하게 되죠. 그 순로가 4월 1일에 나와가지고 6월 4일, 그러니까 한 2달 걸렸습니다. 합천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일일이 그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길로 해가지고 갔다가 6월 4일에 권율을 만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권율이 고생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친 상까지 당하고, 권율이 이순신을 상당히 됐거든요. 좀 잘 쉬고, 그리고 이제 다음을 도모합시다. 근데 그 와중에 자기 후임자인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7천량에서 조선 수군의 전멸적인 사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 임금이 왜 빨리 원균이 장계가 올라오지 않느냐. 장계가 올라올 수가 없죠. 원균이 전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기다리다가, 야, 그러면은 빨리 부임사령관을 임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순신을 임명합니다.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 2대가 원균, 3대가 또 이순신. 그게 이제 7월 23일. 근데 인사 발령은 7월 23일에 했지만은 그걸 이순신이 받은 건 8월 3일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백의종군이죠. 4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그런데 이제 6월 4일 날 권유를 만나가지고 8월 3일까지 한 2달 동안에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 건 아니고 권율 관할 구역 내에서 이 민정을 살피고 군정도 살피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8월 3일 날 대임명을 받으면서 이 조선수군을 어떻게 이제 재건할 것이냐 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일단 백의 종군의 끝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네. 그 유명한 명랑해전을 그렇죠. 성리하게 되는군요. 네네. 예. 자, 여러분, 우리의 토크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